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현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블루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런 류의 주식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주식들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유추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콤이 이제 지난 26일 날 급락을 했죠. 하한가입니다. 상장 이래 최초의 하한가가 있었고요. 이 하한가 이후에 지분 변동 공시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변동 공시는 아닙니다. 일단 변동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는 회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면서 약간 해명하는 글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고 하면서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한데 최근 주가 급락 관련해 갖고 대주주의 매도 뭐 이런 건 현재 없다. 라는 이런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6일 날 동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26일 날 거래 동향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이제 보통 이제 현재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원별 매매 동향이 뜨잖아요. 이 거래원은 한 번쯤 이런 특이 체결들, 특이 흐름이 나올 때는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딱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창구는 당연히 키움. 키움이 매수 상위 창구이고 이런 건 특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DB금융이 매도 1창구로 올라가는 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번 어떻게 살펴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 원별 동향. 여기서 요거 하나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이고, 50개가 넘었네. 이렇게 하나 클릭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이 뜨고요. 이제 잠시만요. 몇 개 끄고 올게요. 이게 방송만 하는 PC여갖고 좀 원래 이제 50개 이상 띄워도 문제 없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미처 설정을 안 해놔갖고 자 일단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50만 주를 팔았죠. 근데 보시면 DB금융이 26일 날 뭐 주도적으로 던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만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여기 1번부터 해갖고 내리면서 볼게요. 교보는 특이 창구 아닌 것 같고 신한금융도 특이 창구 아닌 것 같죠. 한국투자는 14만 주가량 들어왔는데 키움 다음으로 한 2, 3위권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증권사 창구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14만 주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것 같고요. 대신도 뭐 별거 없죠. 미래 25만 주 들어온 거 있네요 오늘. 그리고 봅시다. 이렇게 쭉쭉쭉 별거 없네요. 별거 없는데 NH 30만 주 들어온 거 있죠 오늘. 별거 없고 별거 없고 그죠?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돼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보통 대주주가 지분을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하루 만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며칠에 나눠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주주 매도가 DB금융 창구로 나오기 시작했다면 50만 주 50만 주, 50만 주, 50만 주 이렇게 매일 거의 찍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단발성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 내일 또 추가 매도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발성으로 그칠 거예요. 기관이 그랬는지 외국인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단발성이 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P모가 뭐 없죠. 모건 스탠리가 좀 매도량이 있죠. 26일 날 외국인이죠. 외국 창구에서 이제 매도가 좀 있고 그리고 오늘 하락할 때 가장 많은 매도를 보여준 거는 아무래도 모건스탠리 창구인 것 같아요. 오늘은 DB금융이고 그쵸? 뭐 이 정도고 일단 거래원으로 놓고 봤을 때 연속적 매도가 없고 그리고 대주주 매도라고 유추할 만큼의 초대량 매도도 아닌 것 같고 라고 봤을 때 그리고 현재 5거래일이 지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은 1%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는 금감원에 5일 내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전자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26일 날 이후에 지분 변동 공시가 없어요. 있기는 한데 사실 지분 변동 아닌 공시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지분 변동 공시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나왔고 오늘 DB금융에서 매도가 또 나왔단 말이죠. 참고로 DB금융이라고 해서 DB금융이 사고 판 건 아닙니다. 이 거래원 분석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 기관, 국내 증권사를 통해 갖고 매수 주문을 넣고 매도 주문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걸 통해서 하긴 했는데 그게 외인인지 기관인지 정확하게 유추는 안 돼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는 아닌 것 같다. 같은 주체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추가적 매도는 없을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유추만 가능한 거예요. 거래원 분석은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 26일 날 이후로 1% 이상의 지분 변동 현재 없나 봐요. 즉 현재 봤을 때는 근데 그러면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가 분명히 잡힌단 말이죠. 문제가 되는 날. 아까 모건스탠리랑 오늘은 이제 DB금융 모건스탠리 이렇게 두 개가 잡혔잖아요. 잡힌단 말이죠. 그럼 현재 생각을 해볼 포인트는 외국인 중에서 지분 5% 이하 보유한 외국인이 매도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국내 거주 중인 뭐 슈퍼개미라든지 그런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다면 개인으로 잡힙니다. 네. 기관 투자가의 매도도 아닌 것 같고 아까 거래원으로 봤을 때는 DB금융이나 모건스탠리 이런 창구로 잡히고 그리고 이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한 걸로 명확하게 잡히는 걸 보니 지분을 5%를 보유하지 않은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5% 미만 보유한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대주주도 아니고 미만 보유한 외국인이 이번에 매도를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도 사유 같은 거는 일단 당장은 당연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야 이제 한국 주식들에 대한 어떤 비중을 줄이는 분위기였죠. 최근에 환율도 있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저런 식으로 이제 몇십만 줄 던지려고 하는데 그 블루컴의 평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거밖에 안 돼요. 만주가 채 안 터지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몇십만 줄 던지는 아니면 그 외국인이 약간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담보 잡힌 주식 담보 잡혔는데 뭐 반대 매매가 나온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때 이제 매도가 나왔고요. 이날 매도 나왔고 이거 몇십만 줄 못 받아주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거래량이 하루에 만주 정도가 평균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거래량으로 수십만 주 나오는 물량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고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고 이때부터 이제 원래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 차트도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가 이제 뭐 이렇게 일그러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추가 매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뭐 같은 창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5% 미만 보유한 외국인의 단순 변심 매도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회사도 아니라고 하고 지분 변동 9월 26일 이후에 지분 변동 공시도 없고 5% 룰에 따르면 공시가 이미 나왔어야 되죠. 없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인 것 같고 이 외국인의 매도는 일회성일 거다. 라고 유추가 됩니다. 당연히 공매도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공매도도 없고 일단 이렇게 유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소액주주들이죠.
우리 지분 공시를 봤을 때 이제 나오는, 네. 근데 이게 공동 보유에서 이 공동 보유를 해제하게 되면서 그 9월 26일에 지분 변동 공시가 나왔던 것이고요. 관련해 갖고 이것 자체가 뭐 이게 이제 매도 공시냐 그건 아닙니다. 예, 동업 해제라고 써 있는데 써 있긴 동업 해제로 써 있습니다. 그냥 공동 보유에서 예, 회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보유에서 그 공동 보유 이제 단독 보유로 이제 변경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지분의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공동 보유 해제 여기 써 있네요. 공동 보유라고.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도 뭐 별거 없습니다. 네, 동업 해제라고 일단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딴 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소액주주 보호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무상증자 300%, 자사주 매입소가 200억 원, 이익잉여금 차등 배당, 현재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1200억이 넘는 상태이고 무차익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액주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펼쳐달라고 회사랑 싸우는 상황인데요. 요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죠. 네, 왜냐면 자사주 매입 후소가 어쨌든 잉여금이 1200억이 있는데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해 갖고 200억을 소각한다는 거는 주주들 위해서 이제 200억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차등 배당이라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제일 좋아요. 배당 저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배당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최대주가 제일 좋죠. 왜냐면 최대주주가 뭐 500만 주 가지고 있고, 뭐 소액주주들이 뭐 나눠가지고 500만 주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지분이 최대주주가 50%잖아요. 네, 뭐 주당 배당 이렇게 실시해버리면 500만 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가 제일 좋죠,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등 배당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내지는 오너 입장에서는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들어주기 싫죠. 예, 내가 힘겹게 일궈낸 물론 소액주주들의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일궈낸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당신들만을 위해서 당신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수용을 안 하겠죠. 네. 안 하겠죠. 뭐 자사주 매입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의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가 생각이 있으면 해줄 의사가 있겠죠. 무상증자 같은 것 정도까지는. 하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걸 수용해갖고 들어줬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이고 감사해라 이러고 우리 블루콤 역시 장기적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생기면 바로 떠나가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떠나갈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몇백억 쓰겠습니까? 안 쓰죠. 차라리 기관 투자가나 뭐 국민연금이나 모종의 딜이 딱 이루어지면 그거는 회사가 돈을 쓸 의사가 있겠죠. 딱 말뚝박 갖고 있을 거니까. 아니 뭐 전환사채 들어오는 투자자라든지 그러면 뭐 할만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이 돈을 쓴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괜히 큰 기대를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일단 수용하기 좀 힘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최대주주이고 대주주여도 수용 안 하실걸요.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차트는 대주주 매도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대주주 매도가 아니래잖아요. 아닌 게 확인되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의 단발성 매도인 게 확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차트는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여지가 있어요. 단 너무 깨졌어요. 그리고 시장도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약간 반등이 나와도 금방 윗골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요런 느낌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워낙 원래 거래량이 없었던 주식인데 거래량 실려버리면은 이때다 하고 지금 아니면 못 팔아고 물량 많은 사람들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비중이 너무 적다 하시면은 추매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추매 없이 반등 좀 나오면은 좀 조절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상황별 대응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회사가 주주 환원책을 조금이나마 액션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반등폭은 그 약간의 배당과 약간의 자사주 매입만 해줘도 돼요. 아까 거기 주주 요청 내용에 있는 것처럼 다 들어줄 필요는 없고 그것만 해주더라도 주가는 반등 충분히 나옵니다. 8,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간다고 봐요. 네. 회사가 어떤 정책을 펼쳐주면은 목표는 8,000원 이상까지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야. 회사가 강간무소식이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네, 라고 한다면 저는 7,000원 정도가 맥스일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은 반등 자체는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단기 반등 기준입니다. 뭐 10년 뒤에 주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하락 이후에 단기 반등하는 것 기준으로는 그 정도. 네, 요 6,500, 7,000 박스를 넘어가긴 어렵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차트가 너무 깨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장기적인 접근하실 거 아니라면은 저는 요 정도 선에서는 일단 엑시트를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6,000원 중반부터는 네, 엑시트를 좀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 보기에는 이게 필연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회사가 나서갖고 우리가 매도한 거 아니야? 네, 주가 부양을 위해서 우리 주가 부양을 위해 갖고 자사주 매입을 할게요. 무상증자 할게요. 네, 뭐 이런 발표를 좀 해준다면은 급반등 나올 수 있죠. 내지는 대주주가 나서 갖고 스스로 셀프 보호회수 걸어버리는 겁니다. 대주주 매도 아니었고 앞으로 대주주 매도도 없을 겁니다. 3년간 보호회수 걸게요. 이러면은 돈 별로 안 들고 갈 수 있죠, 반등으로. 배당 찌끔 해주고 연말이니까. 네, 배당 한 2% 정도만 해주고 무상증자 해주고 자사주 매입 조금 해주고 대주주 보호해서 딱 걸어주고 그럼 돈 별로 안 들고 딱 반등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딱 반등 나오고 그럼 너무 좋은데 그거 없는 선에서는 저는 그냥 아예 이 주식을 안 보던 사람 입장에서 이 주식을 매수 버튼 누르기에는 겁나거든요. 지금 뭔 일이야 이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 매수세가 안 붙으면은 요 정도가 정말 잘 쳐줘도 맥스 네, 일 것 같고 한 4,000원 초반까지 빠졌다 올라가는 것까지 각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행히 이제 대주주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아까 보셨던 공동보유 해제 때문에 그들이 엑시트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날 급락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외국인 매도라고. 네, 외국인 매도로 잡히기 때문에 국내 개인들의 매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유력한 거는 5% 미만 보유하고 있었던 외국인의 매도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 너무 깨졌고 상황 좋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근데 추매까지 하기에는 좀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회사 여러 번 전화를 해보고 어떤 주주 환원책을 할 거다라는 어떤 힌트만 좀 얻으면 그때는 추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반등 맥스치를 6천 중반 정도 잡고 네, 추매 작전을 펼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매 없이 가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회사의 어떤 그 주주 환원 정책, 주가 부양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반등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7,000원 중반 이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추매 같은 걸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회사는 분명히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뭐 크게 뭐 돈을 엄청 벌고 이런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래에 뭐 분명한 어떤 성장은 있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이 정도면 무차익 경영입니다. 네, 사실상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런 기업들은 되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괜찮긴 한데 네, 차트가 너무 깨졌어요. 분위기가 너무 깨져갖고 다른 개인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 버튼 누르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손이 안 나가는 분위기죠,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유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여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겁나죠, 사실. 그런 것들 해소하려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나서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대응 잘 하시고요. 안 그래도 시장은 안 좋은데, 뭐, 이런 소식 들려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보유하신 분들 대응 잘 하시면 좋겠고,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 안에서 대응해 주시고, 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또 추가 소식 들려오면 회사가 어떤, 하는 정책이라든지 주가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펼치게 되면은, 제가 또 영상 찍어서 바로 분석하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이었습니다.